네, 이번 4강에서는 그림책이 들려주는 시작과 다음이 뭘 뜻하나 궁금하실 텐데, 자, 그림책 중에 쨍아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쨍아는 잠자리의 사투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20년대 시인 전정철 시인이 쨍아라는 시를 썼거든요. 쨍아라는 시를 썼는데 그 책에 그림을 더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죽음은 그 자체로 소멸이다. 그 말에 동의하냐 당신도?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소멸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뭔가 그 다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책은 옆으로 넘기는 책인데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지금 이 꽃이 곽꽃이거든요. 근데 정원에 피어있는, 뜰에 피어있는 곽꽃 아래서 어느 날 잠자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잠자리가 죽었는데 개미들이 나와서 장사를 치러준다고. 옛날에 그 장례 치를 때 우리 조상들이 조령이라고 흔들면서 딸랑딸랑 흔들면서 갔잖아요. 개미들이 그걸 흔들면서 장사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 개미 잠자리의 몸이 분해되고 나중에 이렇게 한 방울로 다 분해돼서 계속 길을 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다가 나중에 그게 다시 곽꽃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기 맨 밑에 네 번째 장면 보면 다시 곽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은 죽음으로 과연 그 삶이 살아있는 것들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 책을 쭉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면 어린이나 성인이나 죽음은 그 자체로 그냥 소멸이라고 할 수 없다. 뭔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흙으로 돌아가서 또 꽃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과연 그것 말고도 뭔가 소멸이 아닌 그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지면 나는 자연의 일부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죠? 왜 자연의 일부냐? 내가 살아있잖아요. 아까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책 중에는, 그림책 중에는 이렇게 서사가 있는 그런 그림책도 있지만 넌픽션 그림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요 라는 넌픽션 그림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건 선생님들이 나도 자연의 일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돌아갈 자연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 이사 갈 때 그 집 둘러보잖아요. 그리고 이사 갈 집 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청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내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한 자연이 우리에게 역습을 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넌픽션 그림책을 가족들이랑 같이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내 죽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책을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책인데, 이 그림책은 살아있는 것들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의 끝 어디로 갈까? 네. 제목은 바람이 멈출 때인데, 샬롯 졸로토라는 작가가 글을 썼고 스테파노 비탈레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책도 펼쳐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답죠? 이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이 작가는 자세히 여기를 자세히 보면 결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판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바람이 멈출 때 이 아이예요. 아이가 이제 해가 저무니까 슬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책을 읽어주는 거죠. 책을 읽어주고 나서 잠자러 갔는데 엄마가 인사하러 왔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는 그 슬픈 감정의 끝에 숨어있던 질문을 엄마한테 던져요. 엄마, 왜 낮이 끝나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아이가 이 어린 나이 때 엄마 왜 낮이 끝나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 이제 과학 현상으로 막 들어가서 설명을 하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 뭐 하든지 딱히 자기가 세련된 답을 생각 못했으면 애를 이상한 질문 안 하는 애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불 끄고 그냥 잘 자 이렇게 상냥 이야기하면서 나가겠죠. 근데 이 엄마는 굉장히 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밤이 올 수 있으니까 저길 보렴 밤이 시작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은빛 달이 걸린 거예요. 밤은 달과 별 그리고 어둠과 함께 너를 위해서 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거 한편의 시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런 책을 읽고 잘 연습을 해뒀다가 아이가 이런 짐을 던지도록 살짝쿵 유도를 한 다음에 이 엄마처럼 답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가 또 물어봐요. 엄마 낮이 끝나면 그럼 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건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시적인 답을 해줘요. 자세한 거는 꼭 책에서 보시고 어린이날 또는 그 아이 생일 때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걸 선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 그런데 바람이 그치면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불어가서 나무들을 이렇게 춤추게 한다고. 정말 아름답죠. 이런 책에서 내가 읽혀지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정말 멋진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그림책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림책 하는 그 순간. 민들레 씨도 어딘가로 가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산봉우리도 힘들지만 언젠가는 봉우리가 끝일 것 같은데 내려가는 길이 보이고 파도도 새로운 파도를 만들고 그런데 제가 제일 인상 깊은 장면 여기였어요. 엄마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끝이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그렇지만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시작되잖아. 근데 작가는 이 한 나무 안에 이미 이 가을 나무 안에 겨울 나무가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나무, 이쪽 안에는 이미 봄이라는 나무를 잉태하고 있다고 저는 이 그림을 봤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봄도 있네요. 그럼 어떤 애들이 봄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야 여기 새로운 나무 나오잖아. 얘가 떨어져 죽은 게 새로운 나무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편견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잣대로 쟤는 어른들한테는 잘 안 보이는 어린 나무예요. 그런데 나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러한 이미지가 나와요. 굉장히 맷 오틀리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그림책도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 겨울이 끝나면요? 그랬더니 봄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끝나는 건 없네요, 엄마. 이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평화와 모든 시작과 끝을 덮고 잠에 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이야기,
살아있는 것들의 끝이 어디로 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철학 아닐까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책을 꼭 아이들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책 중에 커다란 질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절판된 책인데 이 책에서 수많은 질문이 나와요. 여러 존재들이 나 왜 태어났어? 나 왜 태어났어? 물어봐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책 밖에 있는 누군가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도 물어보는 거죠. 어느 누군가, 책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 왜 태어난 거야 도대체? 그렇게 물어보니까 죽음이 이렇게 말해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래 너는 삶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란다. 근데 2학년 아이들도 이 책에서 이 문장이 가장 아름답다고. 근데 아이들이 구체적인 이유는 되지만 아는 거죠. 그 뭔가가 아름답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그런 거죠. 뭔가가 나를 찌릿하게 하는 느낌. 2학년인데. 그러면서 이 벌의 의미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제가 여기선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직접 책을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두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태어나던 날에 네가 태어나던 날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사실 절판된 책이에요. 그런데 데브라 프레이저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고 신여명 작가가 옮겼는데요. 첫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왜 이 책을 읽어드리냐면 우리 여기에서 네가 태어나던 날에서 너는 곧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보여주는 건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날 밤에 네가 태어난다는 기쁜 소식이 이 동물에서 저 동물에게로 전해졌단다. 술록은 북극 갈매기에게 말하고 제비 갈매기에게 말했고 제비 갈매기는 혹등고래에게 말했고 혹등고래는 태평양 연어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 무슨 소식? 여러분이 태어난다는 소식. 연어는 제왕나비한테 말하고 제왕나비는 바다거북에게 말하고 바다거북은 뱀장어에게 말했고 뱀장어에는 바삐 날아다니는 정원 솔새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놀랍고 신비로운 소식, 네가 태어나게 된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해요. 여러분도 전 세계로 퍼져나간 소식을 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존재,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존재도 이러한 전 세계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기쁜 우주가 환대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언제든지 너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바삐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의 환대를 받고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시지는 제 생각이고 선생님들은 또 다른 어떤 나를 읽힐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는 그림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가만히 기울이면 조 로링 피셔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옮겼거든요. 이 책도 펼쳐볼까요? 네, 이렇게 아름답죠. 그런데 이 가만히 기울인다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봐라 새소리, 그리고 가만히 꽃잎들을 모아봐라, 그리고 가만히 강아지 털에 볼을 대고 보드라움을 느껴봐라. 그래서 가만히 뭘 해보라고 그래요. 계속. 그리고 거미가 자기 집 지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라. 지켜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도 멀리 바라다 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가 큰 소라를 귀에 대고 듣고 있잖아요. 멀고도 깊은 소리를 들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없이 가만히 뭐를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뭘 하려면 빨리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기쁨은 가만히 나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지, 행복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순간, 지금에, 과거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도 가 있지 않고 now and here, 여기 이 순간에 있는 나에게 기울였을 때 나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왜 이 그림책을 소개하느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면 가만히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늘 우리는 빨리 해치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이미지는, 저에게 죽음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삶의 표대다. 내가 어떤 결정을 두고 망설이게 되는 순간에 항상 저는 내가 오늘까지만 산다면, 그러면 최선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만 산다면 저 사람이 진짜 미웠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용기를 내게 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푸근하고, 좀 더 큰 지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삶의 표대가 되고 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